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으로 DJ로 인사드리게 된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응원 덕분에 DJ 데뷔 전 잘 치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제 곁에 함께하는지 만나볼까요? 니니즈, 준이, 지니와 구라즈. 네, 죄송합니다. 구미와 라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의 다이아손 준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부터 시그니처 인사를 바꿨는데 당금의 야망 연습생 진이입니다. 와, 야마. 연습생.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에 말하는 감자 구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열정걸 라온입니다. 자, 녹음일 기준으로 지금 10월에 접어든 지 일주일 정도 됐는데 비 온 후에 갑자기 날씨가 너무 쌀쌀해졌잖아요. 그래서 구미도 오늘 따뜻하게 입고 왔는데 딱 지금 이 몇 주 정도만 가을 옷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패딩 없이 선선함을 느낄 수 있는 얼마 안 되는 기간인데 우리 패널들은 요즘 즐겨 입고 있는 코디가 있나요? 그리고 이 가을을 만끽할 패널들만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하게 입고 왔냐면 수시 조교를 음대 수시 조교를 하고 했어요. 어제랑 오늘 지금 하고 왔는데 음대 건물이 되게 춥거든요. 그래서 어제 너무 입던 대로 그냥 긴팔에 그냥 공장 스타일 잠바 입고 갔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진짜 따뜻하게 입고 가자. 그래서 7시까지 학교에 가야 돼가지고 그 시간에 진짜 춥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입으면 이 얇은 패딩 같은 거랑 목티에 셔츠까지 입어서 너무 따뜻했는데 여긴 너무 덥네요. 땀을 뻘뻘.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도 묶었습니다. 맞아요. 옛날 건물은 확실히 추운 거 너무 맞아요. 추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험이기 때문에 가을 계획은 그냥 열공하는 거밖에 없습니다. 열공. 멋있다, 멋있다. 과연 열심히 공부할지 잘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네, 지니님은 오늘 멋있는 저는 오늘 야망찬 옷차림이네요. 야망차게 오늘 레더 옷을 입고 왔는데요. 저는 가을 되면은 일단 셔츠를 많이 입고 그리고 딱 이 옷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이 딱 이 날씨에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맞아요. 더 추워지면 못 입어서 항상 뽕을 뽑아야 해서 이걸 가을에 많이 입는데 맞아. 네, 그리고 저는 요즘에 계획이 있다면 저도 이제 시험이 한 2주? 3주? 조금 안 되게 남아가지고 막학기를 그래도 유종의 미까지는 아니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점수를 따야 되니까 일단은 공부를 하긴 하겠지만 요즘에는 많이 놀고 있어가지고 저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잘 볼 수 있을 겁니다. 라온님은 네, 저는 우선 저번 제가 녹음에서도 옷을 정말 좋아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가을 아이템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자켓이랑 셔츠 그리고 롱부츠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좀 되게 많은 걸 좋아하네요. 네, 굉장히 많은 걸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자켓은 정말 그러니까 안에 뭘 입든 그냥 휘뚜루마뚜루 걸치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셔츠도 그냥 청바지에 매치해주면 너무 좋아서 좀 자주 입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번 가을 계획은 더 추워지기 전에 모든 자켓, 셔츠, 코디를 다 입어보는 게 목표입니다. 매주 녹음을 나와야 될 것 같네요. 정말 확인해야겠다. 네, 준이님. 저는 가을을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좀 옷에 헐랭헐랭하게 여러 겹 껴있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앞으로 만나면 좀 자주 보실 수도 있는데 되게 카키색 야상 같이 엄청 압니다. 네, 종아리 반까지 오는 그거를 정말 잘 입고 다니는데 그거를 어김없이 올해도 열심히 입고 다닐 생각이고 그리고 제가 목도리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누구보다 빨리 목도리를 매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목도리 하면 귀여울 것 같아요. 이제 저는 가을은 체크 맞죠? 그래서 오늘도 멋있게 체크를 입고 왔는데 저는 뭐 체크 셔츠도 좋아하고 자켓에다가 저는 안에 원피스 입는 걸 진짜 좋아해요. 이게 정말 코디하기가 너무 편하거든요. 그래서 원피스에 자켓 이런 것들
입고 있고 제 가을 계획은 돈을 열심히 벌자. 아, 입니다. 휴학생이니까. 네, 휴학생이니까 알바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거기서. 네, 그래서 어머. 전 이제 거의 한 주 6일을 일하는 몸인데 대박이다. 거기서 말고 카페 말고 이번에 새로운 초밥집에서 서빙을 제가 초밥 이론인가요? 여기 초밥 한 명 더 있지 않나요? 저요. 저 와. 했지요. 초밥즈네요. 아까 밥 먹으면서 그 얘기했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열심히 돈을 버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근데 약간 스타일이 달라진 것 같은데? 저 그래서- 머리에 브릿지를 살짝 넣었거든요. 힙해졌어요. 붙임머리예요? 아니면 붙임머리입니다. 좀 가을 여자 같아요 지금. 가을에 흠뻑 젖었어요. 네. 네, 이렇게 우리 가을 여자들의 가을을 맞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문화살롱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볼지 기대되시죠? 뒤에 상황극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힌트가 있답니다. 바로 만나볼까요? 조금만 기다려. 대학생들의 대학생에 의한 대학생을 위한 문화생활 백과사전. 문화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비앙브니우 살롱. 윤 지금 뭐 봐? 나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보고 있어. 이거 너무 웃겨. 뭐? 쥐뿔? 준이 왔어? 너는 뭐 보면서 보러 오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그게 프로그램 이름이야? 아직 이름 안 끝났어. 뒤에 더 있다고. 준이, 너도 그거 봐? 너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내 어깨를 봐. 탈골됐잖아. 탈골. 이게 뭔데? 네, 여러분 상황극 잘 들으셨나요? 오늘 주제가 뭔지 다들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문화살롱에서 다뤄볼 주제를 라오님이 소개해 주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유튜브 예능입니다. 와. 반응을 이렇게 늦게 해주셔도 되나요? 편집할 때 자르면 아무도 모르지롱. 네, 요즘은 유튜브 예능 전성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티르키예즈,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썰풀리 등 수많은 유튜브 예능들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100만 조회수는 기본으로 넘으며 800만, 1200만, 무려 2000만 조회수가 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사로잡은 오늘날 유튜브 예능의 매력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볼 텐데요. 저희는 오늘 개인적인 브이로그나 채널에서의 예능이 아니라 연예인, 연반인 등 셀럽이 주축이 되고 제작사와 함께 만드는 유튜브 예능 콘텐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거라는 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당금이들이 유튜브 예능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볼 텐데요.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이 다양해진 만큼 취향에 따라 선택해서 보는 유튜브 예능도 천차만별일 것 같아요. 우리 패널들은 어떤 유튜브 예능을 좋아하는지 패널들의 최애 유튜브 예능을 알아보겠습니다. 준이는 어떤 유튜브 예능을 좋아하나요? 저는 꾸준히 챙겨보는 건 아니지만 뜨면 항상 보는 거는 그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역시 그리고 요즘에는 그것도 보는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 맞아. 재밌어. 하이보이 네, 맞아요. 그 하이보이 추는 거하고 그 소식 컨셉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것도 챙겨보고 그리고 뭐 픽시드 이런 데서 만든 약간 5명 막 모아놓고 한 명 맞아, 찾는 맞아.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즐겨보는 것 같습니다. 이야. 저도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알람 설정을 해둬가지고 그거는 열심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건데 그 달라 스튜디오에서 하는 동네가 달라라는 장도연 씨가 하는 게 있어요. 얼마 안 됐는데 한 4편 나왔나? 근데 제가 그냥 장도연 씨를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좀 일반인들하고 같이 나오는 걸 좋아하거든요. 뭔가 연예인 게스트보다는 지나가는 일반인하고 같이 하는 그런 게 약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재밌으니까 그게 약간 당근 마켓 활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그걸 보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데 저도 차지풀 똑같이 보고요. 매주 챙겨보는 거는 그리고 좀 지금은 시즌 2가 마무리됐는데 바퀴 달린 입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되게 친구들끼리 만약에 하는 거에 하드한 버전인데 주로 연애 소재를 다루고 패널들 멘트 수위가 처음에는 좀 세다고 생각해서 거부감을 느꼈다가 지금은 좀
다시 뇌이징이 됐다고 하나요? 고급스럽게 어떻게 표현하죠? 익숙해져가지고 없어서 못 보는. 없어서 못 보는 수준이 됐고요. 그러고 뭐 문특도 되게 챙겨보고 옛날에 게릴라 데이트랑 뭐 백사이코러스 이런 것도 많이 봤었고 고막 메이트 같은 것도 좋아해요. 맞아요. 그거 재밌었는데. 약간 무해한 느낌의 끝입니다. 네, 라오님은 네, 저는 일단 채널 시부야 채널의 예능 콘텐츠들 다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채널에도 되게 예능 콘텐츠가 다양하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 중에서 운동 천재 안재현이랑 마포 멋쟁이를 되게 저 좋아했어요. 마포 멋쟁이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너무 재밌었죠. 그래서 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일단 운동 천재 안재현은 그 안재현님의 특유의 그 파닥거림과 뚝딱임. 네, 그 삐걱거림이 너무 웃겨서 볼 때마다 진짜 저게 사람의 몸인가? 약간 약간 이러면서 보는 게 되게 재밌었고 마포 멋쟁이는 피오랑 송민호가 옷을 되게 잘 입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옷을 좋아하다 보니까 콘텐츠 중에 이게 상황별로 옷 코디를 둘이 대결을 하는 게 있는데 저 보면서 내 스타일은 저거다 약간 이러거나 아니 어떻게 옷을 저렇게 입지? 약간 이러면서 보는 게 누가 누군지 알 것 같지 않아요? 바로? 네, 이게 되게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바퀴입도 시즌 1을 되게 재밌게 봤어요. 초창기 때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를 진득하게 보는 그게 안 돼가지고 내고왕 광이 나왔을 때 많이 봤었고 네. 저는 하지만 꾸준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말년을 건강한 게라고 제가 침착맨 광팬인데 이제 주호민, 침착맨 기안84 이렇게 나와서 이제 매주 꼭 운동 그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다양한 것도 많이 하거든요. 그중에 벨리 댄스 편이 있는데 그 쇼츠에서 한 번쯤 다들 봤을 것 같은데. 그걸 생각만 해도 웃겨요. 방금도 웃음이 터지셔가지고.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네. 라면 꼰대 안 보세요? 라면 꼰대? 라면 꼰대 그 김풍 작가님이 네. 하시는 거 그거는 제 스타일이 아닌 것 같아요. 풍 작가님까지는 안 풍 품으시군요. 작가님, 네. 안타깝습니다. 주호민님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 네, 이렇게 우리 패널들만 봐도 다양한 유튜브 예능 프로그램을 즐기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유튜브 예능이 등장하기 전에는 우리는 주로 TV를 통해서 예능 프로그램을 봤었잖아요. 물론 지금도 TV 예능이 방영되고 있고 즐겨보는 시청자들도 있지만 요즘엔 시청률도 전처럼 높지 않고 TV 예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 패널들은 두 매체 예능 중 어떤 예능을 더 좋아하고 즐겨보나요? 사실 당금 전체 멤버들의 투표를 통해서 통계를 내고 싶었지만 의견이 잘 모이지 않아서 오늘 우리 패널들만의 생각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유튜브 예능과 TV 예능 중에서 어떤 예능을 더 선호하시나요? 저는 일단 완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완전 Z세대 어린이이기 때문에 어린이. 아시겠죠? 유튜브 예능을 주로 보는데요. 제가 진짜 길게 집중을 잘 못해요. 그리고 뭔가 전체를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클립으로만 보고 싶지 않거든요. 물론 TV 방송도 클립으로 보긴 하지만 유튜브는 전체 분량이 좀 짧고 그래서 전체를 흐름을 다 알 수 있으니까 유튜브 예능을 좀 주로 보는 것 같아요. 물론 3시간짜리 환연 다 보긴 합니다. 환연은 못 참아. 못 참죠? 네, 저도 유튜브 예능을 더 좋아하는데 나 구미랑 마찬가지로 일단 유튜브 예능의 러닝타임이 그렇게 길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에서 영상이 길면 사람들이 다 안 본다라는 걸 아니까 오히려 정말 재미있는 엑기스만 모아서 가볍게 볼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는 경향이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급한 마포 멋쟁이도 만약에 이거를 TV에서 방영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를 1시간 30분짜리의 분량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PPL도 받아와야 되잖아요. 저는 그럼 본래 약간 피오랑 송민의 옷장을 소개하고 좀 사복 패션 이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취지와는 좀 멀어지고 항상 PPL 받은 브랜드 옷으로만 그냥 입히고 좀 PPL이니까 좀 구린데? 약간 이러면서 비판도 좀 재밌게 못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또 막 분량도 늘려야 되니까 괜히 탑 모델도 불려서 소개하고 이렇게 조금 진부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더 자유로운 유튜브 예능을 더 좋아하는 편입니다. 다들 유튜브 예능을 좋아하시네요. 사실 저도 되게 반전일 것 같아요. 꺾으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근데 저는 제가 그 덕질을 하고 연예인을 좋아하는데 근데 TV 예능에 나오면은 다른 연예인들과 같이 나오거나 아니면 기존 패널들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제가 보고 싶은 사람의 분량이 그만큼 나오지 않은데 유튜브 예능은 그 사람만 다뤄주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예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니 다 너무 귀여운 게 모기가 있는데 녹음실에 다 눈이 땡그레져가지고 모기가 어디 갔나. 물리고 싶지 않아요. 네, 지니님은? 저는 이제 앞에 말씀해주신 분들과는 좀 다르게 저는 TV 예능을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버 예능 매니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말을 덧붙여보자면 유튜브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유튜브 예능보다는 저는 약간 개인 채널을 많이 봐가지고 네, 그래서 유튜브 예능하고 TV 예능을 보는 빈도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제가 챙겨보고 더 좋아하는 건 TV 예능이어가지고 제일 최근에 했던 것 중에는 뭐 지구오락실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너무 재밌네요. 네. 봤어요. 네, 그래서 저는 조금 러닝 타임이 길더라도 뭔가 많은 얘기를 하는 게 좋더라고요. 많은 얘기를 볼 수 있는 게. 그리고 유튜브 예능은 아쉬운 게 항상 한 15분 하면 끝나잖아요. 그럼 다음 주 맞아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맞아, 저는 오히려 그게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TV 예능을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유튜브 예능을 보는데 저는 사실 진짜 집중력이 약해서 유튜브 예능도 막 띄어서 이렇게 보거든요. 그 짧은 거를 보고 싶은 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취향은 TV 예능을 유튜브에서 편집한 걸 올리는 걸 보는 걸 좋아해요. 5분 순삭 채널이라고 막 저도 예전 많이 봐요. 그쵸? 옛날 무한도전 아니면 뭐 예능에 또 뭐가 있지? 무한도전이나 뭐 지구 오락실도 저는 하이킥? 유튜브에서 하이킥 맞아요. 편집한 걸 보는 사람이라 맞아. 취향은 TV 예능인데 요즘에 제 취향의 TV 예능이 많지가 않아서 저는 근데 그 모든 걸 다 유튜브로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유튜브다. 네. 네, 이렇게 유튜브 예능을 더 좋아하는 패널들도 있고 TV 예능을 선호하는 패널도 있었는데요. 원래 우리가 예능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매체는 TV뿐이었는데 유튜브 예능이 TV 예능과 나란한 위치에서 둘 중에 무엇을 더 볼지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요즘 유튜브 예능을 즐겨보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TV 방송사들도 유튜브 예능으로 향하는 흐름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도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JTBC의 스튜디오 룰루랄라, 스튜디오 훅 등 디지털 오리지널 예능과 CJ ENM 디지털 제작팀의 스튜디오 와플, 더해서 TVN 나영석 PD님 사단의 채널 15야 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패널들은 어떤 채널을 자주 보시나요? 어떤 채널의 컨텐츠가 더 취향이신가요? 네, 일단은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나영석 PD님 그 사단의 콘텐츠 채널과 유머 코드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채널 15야의 매력은 익숙함에 조금씩 신선함이 더해지면서 약간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초반 이 채널 15의 콘텐츠들이 다 신서유기 멤버들 여러 조합으로 구성해서 한 거였기 때문에 멤버들 간의 티키타카나 뭐 이렇게 케미에서 오는 익숙함도 있었고 거기에 뭐 락기남이나 이식당, 뭐 마포모쟁이처럼 신서유기와는 다른 새로운 콘텐츠들을 하니까 신선함도 있어서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가서는 신서유기 멤버들이 하는 콘텐츠는 조금 줄고 약간 출장 15야처럼 배우들이나 아이돌이 출연하는 콘텐츠가 나왔는데 이것도 사실 익숙한 신서유기 게임을 다른 출연진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또 거기서 나오는 신선함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저도 라온님 말에 완전 공감한 게 저도 이 중에서 굳이 따지자면은 채널 15야를 제일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딱 그 나영석 사단의 그 TV 예능을 유튜브로 옮겨온 것 같은 어떤 느낌이 들면서 유튜브만의 어떤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하는 느낌도 있어서 저는 익숙함이 커가지고 그걸 많이 봤는데 사실 채널 15야의 그 뭐 마포모쟁 이런 거는 막 챙겨보는 편은 아니었지만 요즘에 하는 그 출장 15야가 재밌어서 그 하이브 편이랑 뭐 YG 편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래서 좀 제가 아는 사람들 나오는 그런 편들 위주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네. 저는 약간 다른데 저는 스튜디오 와플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채널에 나온 게스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내 유튜브보다 대충 찍는다. 그리고 약간 대충 찍고 출연진 입담에 완전 기대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원래 예쁜 걸 좋아해서 편집도 예쁘게 되면 되게 좋아해요. 약간 깔끔한 편집을 좋아하는데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본다는 거는 그만큼 매력이 있는 거라 생각하거든요. 그 짜치는 B급 감성과 그리고 사실 너무 상대가 차려입고 나오면 나도 차려입고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능도 너무 차려입고 나오시면 저도 집에서 편하게 보기 약간 부담스러운 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 약간 정자세로 그분의 편집의 노고에 되게 약간 메모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게 있는데 이건 되게 가볍게 보기가 좋다. 그래서 최애가 스튜디오 와플이고 다른 것도 살짝 분석을 해봤는데
시부야는 말씀해주신 대로 진짜 익숙한 거에 새로운 것만 계속 더한 느낌이고 그래서 약간 TV 예능 클립을 계속 뽑아내는 느낌이 있다는 생각을 받았어요. 그리고 룰루랄라는 약간 획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빠른 흐름의 편집이랑 폰트 자막 스타일을 완전 개척한 느낌? 그래서 다른 맞아요. 유튜브에서 따라한 게 되게 신기했었고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생각인데 출연자 고생시키는 걸 좀 좋아하는 제작사지 않나. 맞아요. 그래서 PD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패널들을 약간 괴롭히고 조롱하고 하면서 재미를 뽑아내는 형식의 예능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스튜디오 혹은 잘 안 봐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도 여기서 고르자면 그나마 많이 본 거 스튜디오 룰루랄라였던 것 같아요. 워크맨을 좀 많이 봤고 왓썸맨으로 제가 진짜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런 유튜브 방송사에서 만든 채널의 특징이 뭐냐면 구미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제된 편집보다는 되게 투박한 느낌의 매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런 점이 이제 나중에 다른 유튜버들이 자신의 대형 프로젝트로 만드는 그런 예능들이 있었잖아요. 머니게임이라던가 되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왓썸맨 진짜 재밌게 봤었던 것 같아요. 튀르키예즈 터퀴즈 때 제가 많이 봤는데 튀르키예즈 요즘엔 잘 안 보고 있고 할명수도 많이 봤었어요. 그때 어몽어스 하는 박명수 생각이 나네요. 준이는 아, 네. 아, 저는 사실 유튜브 예능을 그렇게까지 많이 보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시보야가 제일 익숙하고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네. TV 예능을 원래 하시던 분이고 그분이 이제 유튜브로 오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거기다가 새로움을 더한 거니까 그게 가장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기존 방송국들까지 유튜브 예능에 뛰어들면서 TV 예능에 멀어진 젊은 세대들의 시선을 붙잡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튜브 예능이 가진 어떤 매력이 젊은 세대들을 끌어당겼다고 생각하시나요? 변화를 이끌게 된 TV 예능과 유튜브 예능의 차이점들과 이를 기반으로 한 유튜브 예능의 특징과 매력들을 알아봅시다. 구미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트렌드를 굉장히 빠르게 따라가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TV 예능에서 MBTI 지금 다루면 되게 늦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미 유튜브에서 많이 다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특 같은 거랑 섹션 연애통신을 비교했을 때 좀 더 아이돌이랑 새로운 거랑 그리고 팬문화까지 합쳐서 나온 게 문특이라 생각하거든요. 뭔가 우리가 한밤 연애통신을 생각하면 살짝 촌스럽고 맞아요. 일방향적이라고 느끼는 거를 문특에서는 좀 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걸 물어보고 인터넷 정보를 섭렵해서 오잖아요. 그런 점이 약간 저희의 공감대를 좀 자극하지 않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역시나 기승전결 없이 무논리로 빠르게 볼 수 있는 유튜브가 재미가 있다. 그래서 다시 되돌리기 해서 볼 수도 있고 그냥 어느 시점에 뭘 딱 봐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좀 짧은 흐름의 편집이라 재미를 많이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선후 관계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게 버라이어티를 보여줄 곳이 좀 많아졌잖아요. 이제는 그렇죠. 영화도 봐도 되고 OTT도 봐도 되니까 그래서 더 이상 TV 예능에서 스케일을 찾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캐릭터랑 내용적 재미를 좀 더 잡을 수 있는 게 가성비 있는 게 유튜브니까 좀 더 유튜브에 익숙함을 느끼고 더 재밌다고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완전 동의합니다. 그 템포가 빠른 편집이 확실히 맞아요. 많은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TV 예능과 다르게. 음. 라온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나요? 저도 구미 언니랑 되게 비슷한데 일단 저도 TV 예능이랑 유튜브 예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시청자들과의 소통이지 않을까 좀 싶어요. 유튜브 예능에서는 시청자들이 이제 댓글로 다음에 누구 출연하게 해주세요 막 이러거나 다음에는 뭐 이런 주제로 해주세요 이렇게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해당 콘텐츠 간의 거리가 그다지 멀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TV 예능은 이렇게 일회성 회차로 가는 게 아니라 방송의 전체적인 흐름이 있고 컨셉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피드백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TV 예능은 시청자들 간의 거리보다는 해당 방송국에서 너무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많고 거쳐야 되는 과정이 너무 많기 맞아. 때문에 맞아요. 시청자들이 아무리 컨셉이나 출연진에 대한 피드백을 줘도 이거를 한 번에 바꾸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대중의 요구나 필요 그리고 시대 흐름에 맞게 콘텐츠를 만들어 나간 유튜브 예능에 더 끌리지 않나 싶습니다. 거쳐야 될 게 많은. 맞아요. 거쳐야 될 게 많다는 표현이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확실히
드립, 밈 이런 것도 질이 다르고 양쪽에서. 그리고 제가 요즘에 어떤 가수의 그런 옛날 영상과 요즘 영상 같은 거를 다 찾아보면서 느끼는 건데, 옛날 예능들은 되게 한마디를 할 때도 앞뒤 서사가 다 있고 그래서 맞아, 그 앞뒤를 맞아. 다 봐야 되더라고요. 맞아, 그런데 맞아. 유튜브 예능은 정말 다 딱 잘라놓고 핵심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보는 방법이 있어도 유튜브는 그냥 들어가서 검색만 하면 되는데, TV 예능은 뭐 왓챠, 웨이브 이런 걸 쓴다 해도 들어가서 검색하고 그 안에서 또 찾고 이래야 되는 과정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편의성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말씀해주신 내용들 다 공감이 가는데, 제가 생각했던 또 다른 이유에는 그 제작진의 어떤 연령대 차이도 되게 큰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 TV 예능은 그 결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뭐 30대 내지 40대 되는 메인 PD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유튜브 예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그것보다 제작진들이 굉장히 어리고, 아까 구미가 얘기했던 것처럼 특히 문특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거의 다 20대, 30대 초반의 맞아요. 분들로 이루어진 제작진들이라 그렇게 트렌드 흡수나 자료조사에서도 되게 그런 기민함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차이가 아무래도 유튜브 예능을 많이 보는 뭐 10대에서 20대 애들한테 많이 공감을 얻게 되는 요소가 아닐까 싶고, 그리고 특히 출연진 측면에서도 사실 TV 예능은 어느 채널 돌려도 나오는 사람 좀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맞다. 맞네. 그런 약간 예능 호스트들 누가 봐도 또 나왔네 약간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유튜브 예능에서는 되게 이 사람도 호스트를 하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오고, 아까 뭐 얘기했던 안재현 씨 같은 경우도 사실 TV 예능에서 호스트 하실 만한 그렇죠. 캐릭터는 아니셨으니까. 그쵸, 근데 그쵸. 캐릭터가. 근데 유튜브 예능은 정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사람의 캐릭터성을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고, 그게 TV 예능보다 스펙트럼이 넓다라는 게 좀 신선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광희 같은 경우는 무한도전에서의 물론 충분히 이제 재밌는 사람인 건 알지만 알죠, 네, 알죠. 이제 저는 내고왕에서 보고 이렇게 사람이 정말 재밌었나. 정말 맞아. 너무너무 재밌는 맞아요. 거예요. 그리고 너무너무 말을 잘하고 그다음에 혼자서 그 러닝 타임을 끌고 가는데 빈틈이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재발견 약간 맞아.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이영지 같은 경우도 만약에 TV에서 혼자서 그렇게 딱 예능을 하라고 하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말도 많이 못하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유튜브 예능을 접하게 되면서 좀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우리 옛날 무한도전 같은 건 봐도 시청자 게시판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무언가를 피드백하기 위해서는 그 방송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회원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글을 달았어야 되는데, 지금은 바로 그 영상 아래에다가 타임라인까지 걸어놓고 자신의 피드백을 남길 수가 있잖아요. 댓글로. 맞아. 그런 점이 이제 젊은 세대들이 더 열광하는 것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예능이 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인기를 얻고 TV 예능의 자리를 대체해 나가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이제는 라스고 리뷰 타임으로 넘어가서 유튜브 예능에 대한 더 자세하고 재미있는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Let's go live time. 네, 이번 리뷰 타임에서는 여러 유튜브 예능 중에서 한 프로그램을 골라서 제대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들 어떤 프로그램을 리뷰하고 싶나요? 뭘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이게 진짜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살인건 쥐뿔도 없지만입니다. 앞선 메인 1에서도 언급이 몇 번 됐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을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인건 쥐뿔도 없지만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진희님 부탁해요. 네. 제가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영지 씨가 호스트인 이 유튜브 채널은 차린 건 없지만이라는 채널에서 시작해서 올해 6월 10일 새로운 제작진과 함께 새 채널인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으로 돌아온 생 쥐뿔도 없는 이영지의 1대1 취중진담 쇼입니다. 채널 공식 설명 맞습니다. 그리고 주로 가수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인터뷰하는 콘텐츠로 에피소드 0에서 합법적 왕난이가 되겠다던 이영지 씨는 구독자 172만 명, 최고 조회수 1,300만, 누적 조회수는 무려 1억을 돌파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호스트가 되었는데요.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10월 20일 목요일 마지막 에피소드 업로드를 마지막으로 파트 2를 마무리한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 녹음본이 올라갈 때쯤에는 공개가 아마 됐겠네요. 청취자 여러분, 함께 마지막 에피소드를 즐겨봅시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번 저희 당금 녹음 들으시고 차쥐뿔 마지막 에피소드를 보러 가시면 딱 좋을 것 같네요. 지니님, 깔끔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그럼 바로 리뷰 타임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지니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의 구독자가 172만, 부럽다. 최고 조회수 1,300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그램인데요. 대체 왜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은 인기가 많은 걸까요? 차쥐뿔의 인기 요인을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패널들이 돌아가면서 하나씩만 말해도 2바퀴는 돌 수 있을 것 같은데 차쥐뿔의 진심이신 구미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하나씩만 말해도 괜찮다니까 하나만 말해볼게요. 네, 하나만 말할 수 있을지. 저 진정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영지가 말하는 거를 보면 대본이 물론 있겠지만 말투나 이런 게 대본을 읽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자기가 진짜 궁금한 걸 그 반영해서 대본을 만들고 방송을 구성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진정성에 약간 팬들도 감흥을 해서 더 재밌게 보는 게 아닐까. 거기에 술이 들어가니까 취중 진담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진정성 때문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술을 진짜로 마셔서 취한다는 게 진짜 매력 있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요. 저는 약간 영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브랜드 자체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영지의 어떤 스타성 그것도 큰 것 같고 그리고 진행력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어린 나이고 그렇게 호스트가 돼서 진행한 경험이 많지 않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끌어간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그걸 되게 잘 해내는 것 같아요. 거기 나오셨던 분들 이렇게 쭉 보면은 제가 그 최영원 씨의 팬인데요. 갑자기 시니컬해지시죠? 부끄러워하시는 근데 저 약간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 다른 게스트분들에 비해서 뭔가 조회수 같은 게 어떻게 나올지를 살짝 고민했었거든요. 그냥 팬의 입장으로. 근데 일단 그 기본적인 조회수 자체도 막 100만, 200만이 넘어가는 채널이기도 하고 그런 게 게스트에 뭔가 그렇게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성적을 낸다는 것 자체가 반대로 보면은 영지의 어떤 역량. 그거 영향력을 증명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많은 인기 요인이 있겠지만 그중 영지의 좀 매력이 한 90%는 차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영지가 물론 유머 감각도 있고 솔직함 이런 것도 다 좋고 또 저는 이제 게스트들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그 맞아. 자세가 너무 배려심이 돋보여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댓글들도 보면 막 영지가 게스트분들 이제 화장실 갈 때 크게 노래 불러준다 약간 네, 이런 거에 감동받아서 댓글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인기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노래를 진짜 그리고 잘해요. 그리고 맞아요. 그 사이에 아주 맞아요. 콘서트입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뭔가 보면서 편안한 느낌? 근데 이제 보통 술을 마시는 예능이 사실 공중파에 하나가 더 있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되게 표정을 보셔야 되는데 안타깝다. 되게 뭐랄까 엄마 아빠까지는 아니어도 고학번의 선배들의 술자리에 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되게 보면서 공감도 딱히 안 가고 근데 술을 마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을 넘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함이 있었는데 저는 이 차쥐뿔 같은 경우는 정말 그런 불안함 없이 영지가 잘해줄 걸 아니까라는 생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게스트들을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가 굉장히 재밌고 그다음에 그 유재석이 유퀴즈 같은 데 가서 길거리 지나가는 행인들과 인터뷰를 할 때 되게 그 행인들을 되게 재밌는 사람처럼 말하면 이렇게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 상황을. 그것처럼 영지도 그 게스트가 정말 재밌는 사람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느낌이 들어서 차쥐뿔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패널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영상들 다 챙겨보셨죠? 패널들은 어떤 에피소드가 가장 재미있었고 기억에 남나요? 어떤 게스트가 나온 편이 가장 최애였습니까? 저는 아까 제니님이 언급하셨던 이제 몬스타엑스 형원님이 나온 편이 되게 기억에 남는데 제가 원래 몬스타엑스를 잘 몰랐어요. 또 형원님도 그냥 잘생겼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보고 아 진짜 정말 잘생겼구나.
진짜 진짜 맑눈광 나왔다. 빛이 나더라고요. 네, 너무 맑은 놈의 빨갛어. 광인이 진짜 정말 굉장히 좋아지. 너무 웃겨. 너무 흐뭇해하시네. 정말 잘생겨. 그리고 얼굴만 잘생긴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마음도 그냥 모든 게 다 잘생겼구나. 아니 앞에서 구미 언니가 계속 웃어요. 잘생긴 거예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잘생긴 거죠. 근데 아, 그걸 좀 웃겨. 느꼈는데 영지가 또 형원님을 보고 너무 잘생겨서 제대로 쳐다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맞아, 그런 맞아. 모습도 너무 재미있었고 좀 콘텐츠 후반부에 가서 그 형원님이 조곤조곤 할 말 다 하는 게 저는 너무 웃겼거든요. 맞아. 그래서 영지가 무슨 문도 못 따냐고 하니까 문을 따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니? 막 이러면서 이렇게 깨알 성대모사를. 비슷한데요? 비슷한데요? 그래서 말투가 계속 그 문고리 덜그럭거리는 그 맞아, 자세랑 그 말투가 잊히지가 않습니다. 저 이 흐름을 이어서 잠시 얘기해 보자면 영업하세요, 찐이 영업. 나왔습니다. 찐이 나왔습니다. 저의 최애 장면은 이 집엔 따개가 없어 하면서 탁 투저로 따개를 하는 장면 좋아하는데요. 네, 일단 저의 최애편은 사심을 담아서 형원편 하나랑 그리고 크리스토퍼 편을 뽑아보고 싶은데 일단 형원편은 그 영지 씨가 트위터에 다음 차집불 게스트 누가 좋을까요?라고 올렸었어요. 거기에 몬스타엑스 팬들이 다 같이 형원 씨를 추천했는데요. 실제로 그게 일어나서 굉장히 소원성취한 기분으로 봤는데 그래서 되게 재밌기도 했고 해서 그걸 하나 뽑고 싶고 크리스토퍼 편은 사실 외국인 게스트를 그렇게 한 해를 풀로 맞이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인데 영지 씨가 정말 능숙한 영어로 맞아요. 거의 한국어 듣는 것 같은 그런 음. 느낌으로 진행을 너무 완벽하게 하셔가지고 생각보다 그 게스트분하고의 케미도 완전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그 편도 진짜 재밌게 봤어요. 거기 명대사 있잖아요. 오로지 강한 남자만이 강한 여자를 감당할 수 있다. 그 말이 심금을 울리더라고요. 네, 이어가 주세요. 저는 체령편.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다 없지 말하면 않을까요? 어떡해요.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네. 집중력이 좋지가 않아서 정말 그 댓글에 사람들이 와 웃기다 하고 이렇게 찝어놓은 그 좌표들 있잖아요. 그 좌표만 찍어서 약간 좀 보는 편인데 뭐 그렇게 보다가 전체를 다 본 거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있었지만 촬영편에서 그 프링글스 이야기를 하는 맞아, 게 맞아. 그냥 거기서 영지가 그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더라면 재미가 없을 수도 있었어요. 이미 안 맞아요. 됐죠. 그쵸? 근데 그렇게 했던 부분이 그 체령편 그리고 굉장히 캐릭터가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맞아요. 약간 맞아요. 독특하게 재밌는. 진짜. 맞아요. 전 그래서 약간 팬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거 덕분에. 우아한 바보라 그러잖아요. 저는 여기 안 나온 편 얘기해 보자면 호시. 그것도 너무 진짜 재밌- 예쁘게 이순영 씨. 차려입고 나가. 맞아요. 저 그렇게 찐으로 취한 게스트는 정말 주무시던데요, 거의. 정말 다른 분들은 그래도 취해도 조금 정신이 있으셨는데 그분은 정말 취하셨더라고요. 정신 잃었어. 네. 그래서 막 그 얼음이 차가워 막 이러는데 진짜 재밌더라고요. 맞아, 귀여웠어. 저는 앞에서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집중력 안 좋아서 봤던 걸 또 안 보는데 계속 저 개미지옥처럼 계속 들어가는 게 딱 두 개였는데요. 채령 편이랑 최형원님 나온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채령은 역시나 전설의 프링글스 때문에 계속 보게 됐고 밈으로 뜨니까 다시 확인하러 가고 그것 때문에 제가 8월에 프링글스를 3통 사 먹었다. 저는 한 번에 한 통 다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을 때마다 언니랑 진짜 말도 안 되지 않냐 이러면서 근데 나도 못 먹긴 해 이랬거든요. 그래서 밈을 좀 생산한 게 너무 재밌었고 최영원님은 그냥 몬스타엑스에 화내지 마시고 그냥 잘생긴 멤버 정도로 생각했어요. 어떻게 화내지 마시고 혹시 저한테 한 말이요. 아니 근데 아이돌한테 칭찬 아니에요? 칭찬이죠. 그래서 너무 그냥 잘생긴 멤버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아니 영지가 그렇게 막 휘어잡는데 덜덜 떨 정도면 얼마나 잘생긴 것이며 나름 되게 젠틀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진짜 입담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자꾸 보게 되는 자꾸 최영원님의 매력에 빠지게 되는 그런 회차가 아니었나. 또 저 그 두 개가 제일 재밌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레전드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 토크를 안 해볼 수 없잖아요. 내가 만약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의 게스트로 나간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들? 호스트인 이영지 씨와 둘이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추가로 함께 이야기하면서 마시고 싶은 주종은?
전 일단 주종은 그 영지 씨가 타주시는 홍차 소주 맞아. 그거를 한번 꼭 오리지널로 마셔보고 싶은데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걸 쭉 보다 보면 영지 씨가 되게 유머러스한 부분도 있는데 중간중간에 되게 딥한 고민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그런 질문들도 많이 던지잖아요. 뭔가 인간관계에 대해서라던가 맞아. 사회생활에 대해서라던가 영지 씨도 어떻게 보면은 사회초년생인 격이고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이 되어가는 그런 나이다 보니까 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영지 씨를 개인적으로 너무 팬이어가지고 네. 만나면 사실 이런 말 조금 약간 번외긴 한데 고등 래퍼에 이영지 씨가 나온 편이 3였나 2였나? 아, 3였던 것 같아요. 그쵸. 3에 사실 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는 아니었어요. 사실 동창이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이제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물론 되게 막 짝도 해봤던 그 탕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되게 곱슬곱슬 나왔던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Sorry. 한번 물어보고 싶죠. 기억하냐고. 그냥 그런 DM이라도 그런 이야기. 그리고 뭐 주종 같은 경우는 제가 말아드리고 싶어요. 테슬라를. 윤제조 테슬라를 말아서 한 잔 선사해드리고 싶다. 그거 3잔 마시면 훅 가거든요. 구미 언니한테도 약간 대접하고 싶은데요. 무서워. 그날 죽는 날인가 봐요. 언젠가는. 네, 그럼 제가 받아서 할 차례인 것 같은데 저는 영지보다 나이가 많기도 하고 영지가 게스트 분들이 오시면 주로 칭찬 감옥에 넣잖아요. 물론 영지 알아서 되게 잘하는 거 저도 잘 아는데 영지를 반대로 가둬두고 싶다. 근데 저 주접 같은 거 잘 못 떨어가지고 약간 담백한 칭찬을 계속 때려박아주고 싶어요. 혼미하게. 너 너무 잘하고 너 영어도 진짜 잘하고 너는 발전 가능성도 되게 높고 이거 다 말해주고 싶어요. 물론 영지는 알아서 잘하겠지만 그냥 언니로서 행복할 그러고 것 싶고 같은데요? 그냥 술은 안 마셔도 될 것 같긴 한데 그 채영호님이랑 나와서 뭐 드신 거였죠? 고량주. 아 백알주. 고량주 그럼 고량주랑 그 크리스토퍼 편의 그 터미 그거 해가지고 2개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요. 그냥 질러보는 겁니다. 네. 구미 언니 고량주 저랑 마셔야 되네요. 무서워. 자, 그러면 사실 TV 예능에서도 TVN에서 방영됐던 인생 술집과 같이 게스트를 초대해서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예능이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술을 마시며 토크하는 TV 예능과 유튜브 예능인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의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거는 제가 먼저 말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제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잖아요. 인생 술집 보면서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사실 그들의 이야기에 하나도 공감되지 않았다. 그런데 이제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같은 경우는 공감된다기보다는 너무 제 코드에 맞는 제가 웃으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둘의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인생 술집은 제 기억에 다대다였잖아요. 호스트도 맞아요. 많고 맞아요. 게스트도 많고 그리고 게스트는 주로 홍보하러 나온 배우나 가수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호스트들이 뭐 신동엽님이랑 김희철님이었던 것 같거든요. 유라. 아 맞아요. 유라님도 장도연님도 잠깐 나왔고 한혜진 한희진님도 씨. 잠깐 나왔죠. 김준현님도 나왔어요. 잠깐 뭐, 많이 많이 나오셨네요. 나오셨네요. 많이 나오셨네요. 근데 그런 호스트분들이 아무래도 뭐 40대 이 정도시니까 30, 40대시니까 뭔가 그런 주 타겟층이 저희 나이대가 아닌 느낌? 근데 저희는 정말 인생 술집에서 그 아까 윤희 얘기했던 것처럼 뭔가 고학번 선배들 어른들의 얘기에 껴있는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영지 씨가 하는 차집불은 정말 우리 또래의 친구가 거기 앉아서 얘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해서 뭔가 그런 부분에서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술 마시는 강심장이라 생각했거든요. 이게 그걸 실제로 팻말 같은데 토크 제목 같은 걸 적는 맞아요. 그런 연출을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역시나 이게 TV 예능이다 보니까 에피소드를 준비해 가야 되는 방송이구나. 그리고 절대 안 흐트러져요, 사람들이. 맞아요. 솔직히 약간 취한 게 취한 아니에요. 네. 취한 척이지. 저는 물 마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을 정도로 안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역시나 방송 같다, 정제되어 있다 이런 모습을 받았고 근데 대신
다른 차집불에서는 영지가 화장을 안 하고 나올 때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이 걸러낸 것 같긴 한데 진짜 딴소리를 진짜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게스트와 그 호스트 모두 딴소리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취한 모습까지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사석 바이브가 더 나지 않나. 그래서 방송임에도 방송 같지 않은 매력이 있어서 저는 재밌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비슷하게 일단 TV 예능은 방송 분량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게스트를 여러 명 부르게 되고 또 해당 방송 회차의 컨셉에 맞게 게스트를 부르다 보니까 그 게스트끼리 완전히 친한 상태에서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차집불은 한두 명 정도의 게스트만 이제 부르다 보니까 온전히 그 게스트에만 집중해서 토크를 할 수 있고 또 게스트분들도 더 편한 분위기에 맞춰서 솔직하고 진솔한 얘기를 꺼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무리 좀 구미 언니가 말한 것처럼 인생 술집은 술을 마시긴 하지만 술 취할 때까지 마시지 않고 맞아. 정말 어느 정도만 마시니까 술보다는 약간 토크에 중점을 둔 예능이라고 한다면 차집불은 정말 그냥 술에 진심인 사람들이 나와서 토크보다는 술 이런 느낌이 강해서 더 신선하고 재밌는 것 같습니다. 그럼 차린 건 집불도 없지만 토크를 마무리해보면서 저희끼리 유튜브 예능 가상 캐스팅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 셀럽, 이런 컨셉의 예능이 잘 어울릴 것 같다 하고 패널들의 머릿속에 훅 스쳐간 떠오른 생각이 있나요? 일단 저는 요즘 청춘 MT 예능을 엄청 재밌게 보고 있는데 곽동현 배우님이 너무 웃긴 거예요. 약간 잔잔히 네, 살아있는 맞아요. 느낌. 네, 진짜 약간 말하는 게 사람의 뇌에서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오지? 약간 이런 말들이 너무 많아서 좀 곽동현 배우님이 혼자 나와서 하는 이런 유튜브 예능 콘텐츠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예전에 팬들이랑 스토리 답장으로 티키타카한 게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금 누구죠? 이석훈님이 하시는 썰풀리처럼 곽동현 배우님이 이제 다니면서 인터뷰하는 컨셉이나 아니면 팬들 만나서 서로 드립 대결하는 재밌겠다. 네, 심장곽동 그분들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하는 컨셉이 있으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완전 재밌을 것 같아요. 뭔가 진짜. 딱 신선한 그죠. 호스트고. 생각 안 해봤어요, 곽동현님은. 전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하나는 키씨 있잖아요. 샤이니 키씨가 음. 그 나온산에서 막 요리하고 텃밭에서 막 이렇게 따가지고 막 이런 장면들이 많이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요리 주점 같은 느낌으로 해서 뭐 미노이 씨 요리조리 이런 식으로 키씨가 요리를 직접 해주는데 거기서 술까지 같이 마시는 그런 토크쇼? 재밌겠다. 그런 토크쇼 형식이 좀 어떨까 생각해봤어요. 왜냐면 키씨가 일단 기본적으로 보장된 진행 실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그 게스트가 누가 나오든 되게 커버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분인 것 같아서 네 그런 생각해봤고 다른 거 하나는 약간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다비치 저 진짜 좋아해요. 다비치 분들 약간 노부부 케미가 진짜 재밌잖아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아쉬워했던 거는 그분들의 케미를 볼 수 있는 데가 강민경 씨 개인 채널밖에 맞아요. 없다는 게 맞아. 너무너무 아쉬워가지고 어느 발빠른 제작사에서 빨리 다비치를 캐스팅해서 약간 국내 안 알려진 곳으로 가서 그분들만의 여행을 하는 약간 그런 걸 생각해봤는데 약간 그분들이 MBTI 막 했던 영상 되게 네, 화제됐던 봤어요. 거 아세요? 맞아요. 거기서 뭔가 두 분이 되게 다르시길래 여행 가는 거를 뭐 숙소 선택지 2개 각자 원하는 거 그다음에 뭐 음식 선택지 2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기는 사람이 원하는 선택지로 가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본인들만의 여행을 어떻게 가는지 약간 그런 느낌으로 서로 상극인 면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면 재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환승연의 뱀뱀씨 너무 과몰입하는 것 같긴 한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뱀뱀씨가 약간 답정너인 사람들 다 모아놓고 팩폭하는 콘텐츠 하면 되게 재밌겠다. 그래서 사실 이 사람들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멘트 잘 치시니까 약간 고민 상담 이런 콘텐츠 하면 재밌겠다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약간 요즘 시류에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약간 기빨리는 버전으로 인생 술집 하니까 이 진짜 기센 사람 이 클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지하철 광고에 남궁민 씨가 있어서 약간 진짜 기센 사람들을 모아놓고 토론시키는. 남궁민 씨 사실 그러니까- TV에서 보면서 기가 빨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기빨리는 프로그램으로 남궁민 씨, 김숙 씨, 이효리 씨 해가지고 대박이다. 서로 토론하게 하면 진짜 난 안 볼 것 같긴 한데 근데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도파민이 폭발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그 박정민 배우님 아세요?
알아요. 아시죠? 박정민 배우님이 약간 보석이에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침착맨 광팬이어가지고 맞아. 되게 침착맨이랑 결이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느낌이 있거든요. 약간 그래서- 툭툭 던지는 멘트 맞아요. 느낌. 그래서 박정민 배우님이 약간 연애 상담 이런 걸 해주면 오히려 되게 재밌지 않을까. 아니면 이제 머릿속에 침착맨밖에 없어가지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침착맨님은 이제 밥을 되게 맛없게 먹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야. 그래서 박정민 배우님도 밥을 되게 맛없게 드시거든요. 둘이서 함께 맛집 탐방 약간 이런 것들을 전 괜찮다. 이걸 보면서도 계속 그 생각밖에 안 했어요. 소식자 대신 맛없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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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데요? 국민님이 하시면 되겠다. Sorry. 재밌겠다. 그렇죠. 잘 짰다. 네, 여기까지 사랑받는 유튜브 예능인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에 대해서 패널들과 자세히 리뷰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하고 나니 차지뿔이 또 보고 싶어지네요. 게스트 슈퍼스타 진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에피소드가 궁금하시다면 바로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 보세요. 그럼 지금까지 문화살롱 유튜브 예능편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문화살롱 녹음을 마무리 지어볼까 하는데요. 이제 저희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다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일단 저는 예능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고 예능을 진짜 커가면서 계속 봐왔던 예능 키즈로서 오늘 문화살롱 주제가 너무 기대가 됐었는데요. 일단 이렇게 다른 분들과 얘기 나누면서 좀 제가 알지 못했던 유튜브 예능 컨텐츠들을 접할 수 있어서 좋았고 특히 마지막에 이제 지니 언니의 다비치 그 컨텐츠와 그 우미 언니의 기센 사람들 그 컨텐츠 진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다 봤어요. 이미 머릿속에서 한 편 다 봤어요. 저는 제가 사실 오늘 녹음을 2번째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낮에는 싱크대를 하고 이제 오늘 와서 문화살롱을 하는 건데 종일반. 근데 오늘 주제가 2개가 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전혀 힘들지 않고요. 네. 오늘 재밌는 주제로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획회의를 열심히 해서 또 재밌는 주제를 네.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준이. 네, 저는 이렇게 많은 예능이 있는 줄 사실은 잘 알지 못했는데 다 얘기 들어보면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고 오히려 영업을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하신 거 집 가서 꼭 찾아보겠습니다. 네, 꼭 보세요. 그리고 저도 약간 얄팍한 분석 이런 거 좋아하는데 같이 분석해봐서 너무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오랜만에 패널로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정말 DJ 힘들었는데 패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저는 오늘 처음으로 그러니까. DJ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너무 좋아요. 완벽합니다. 아, 정말요? 응. 아, 감사합니다. 제가 말을 자꾸 전 것 같아가지고 약간 편집하시는 분이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 이제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싱크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차린 건 쥐뿔도 없지만의 게스트로 출연한 배우 김양기 씨가 나 자신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한테 조금 더 친절할 수 있기를. 나 자신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이 든다는 건 그동안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 쓰며 그 사람들의 생각대로 나를 빚어가느라 나와는 맞지 않는 모습을 나에게 강요하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남에 의해 빚어진 내 모습은 원래의 나 자신과는 맞지 않기에 아프고 힘든 것이겠죠. 그럴 때야말로 내 안의 소리에 집중해서 원래의 내 모습대로 나라는 흙을 다시 빚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대본의 쿠쿠, DJ의 윤, 패널의 구미 준이, 지니, 라온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